연속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산 확률 변수의 예를 들어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랬죠. 이산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확률 질량 함수가 px는 xi일 때의 확률이 pi라고 주어졌다고 했을 때, 물론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요때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라는 놈은 간단하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곱하기 pi로 표현이 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놈을 간단히 m, 그죠? mean 이렇게 뒀었죠.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놈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i는 1부터 n까지 바로 xi 빼기 m의 전체 제곱 곱하기 pi, 그죠?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고요. 얘를 다시 정리하면 결국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제곱 곱하기 pi에서 빼기 m제곱이다. 요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다.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요게 이제 이산 확률 변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는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가 fx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x의 범위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에서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 fx에 대해서 이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은요, 똑같아요. 자, 기대값 x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바로 확률 변수 x에다가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한 놈을, 자, 다 뭐 했었죠? sum 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값이 변하다 보니까 이 시그마로 sum을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인테그랄, 즉 적분으로 sum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 더해주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써준 요 놈이 바로 연속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달라진 건 뭐밖에 없냐 하면 이산적인 값들을 더할 때에는 시그마로 표현을 했고요. 연속적인 값을 더할 때에는 인테그랄로 표현한다 라는 것만 바뀌었지,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률 변수 x에다가 확률 질량 함수, 여기는 확률 변수 x에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해서 전부 sum 해버리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또 m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똑같아요. 이 분산이라는 이놈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전부 다 sum을 해주는 거죠. 누구를? x에서 m을 빼준 편차 제곱 곱하기 확률 밀도 함수, 요 놈의 sum, 그죠? 인테그랄이 바로 분산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 이거 다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얘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x제곱의 fx, 그 다음 빼기 2배 m의 xfx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m제곱의 fx dx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정적분의 성질에 의하면 얘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x제곱 fx dx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 빼기, 자, 적분 변수 x랑 관련이 없는 놈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x, f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m제곱의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속 확률 분포의 특징에서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 하면 바로 이 부분 있죠. 요거 알파부터 베타까지 확률 밀도 함수를 싹 다 sum 해주면 그놈의 1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요 놈은 바로 위에서 배운 놈입니다. 위에서 뭐야? 얘가 바로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 되죠. 그래서 요 놈이 m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남는 건 뭐가 되냐 하면 봐라. 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x제곱 fx dx는 그대로 남고요. 그 다음 요놈은 마이너스 2m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m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m제곱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죠? 제평평제가 그대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성립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여기서도 표준 편차 시그마 x는 바로 분산의 루트를 씌워준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달라진 건 시그마 기호가 인테그랄로 바뀐 것 뿐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봐라.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서 배웠던 그 확률과 분산의 성질. 그지?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요. 2의 ax 플러스 b. 요것도 그대로 성립하는지 한번 보자면 얘도 똑같아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대로 ax 플러스 b에다가 확률 밀도함수 fx를 곱한 놈을 싸그리다 sum, 즉 인테그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얘는 한 방에 갑시다. 얘는 a의 알파부터 베타까지 x fx dx가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b의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이 부분은 확률 밀도함수, 즉 그 연속 확률 변수 분포의 특징이죠. 요거 다 1 나와야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요 놈은 그냥 1로 우리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요 놈은 우리가 기대값 x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놈은 뭐예요? a 곱하기 기대값 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역시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봤던 내용과 아주 동일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됐죠? 그러면 얘도 똑같은가 볼까요? 예, 당연히 똑같겠죠. 자,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지? 얘는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자, ax 플러스 b에서 얘의 평균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ex를 m이라고 둔다면 결국 am 플러스 b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am 마이너스 b의 제곱 곱하기 fx dx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죠? 그러면 b는 날아가고 여러분 뭐가 되냐면 봐.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 제곱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놈은 뭐가 되냐 하면 a제곱은 앞으로 빠지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x 빼기 m의 제곱 fx dx가 되는데 요놈이 우리가 뭐인 걸 알고 있냐 하면 그죠? 요놈이 바로 분산이잖아요. 요놈이 분산 x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도 뭐라는 걸 볼 수가 있냐 하면 a제곱의 x의 분산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이산 확률 변수에서와 평균과 분산의 성질이 똑같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다음 요 놈과 누가 똑같다고요? 요 놈과 요 놈이 똑같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